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자,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설 연휴에도 뉴스엔 급행 열차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자,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아주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떻게 그 연휴 보내면서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저 설 특선 영화 볼 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이번에 저 아카데미 그 시상식을 준비하는 기분으로 네. 그 이번에 이제 후보에 올라간 작품들을 쭉 한번 일별을 해봤습니다. 영화로 설 연휴를 아주 재밌게 보내셨는데 예. 자기도 뭐 명절 연휴 동안에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식들을 오늘 갖고 예. 나오셨는데 자,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제일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던 그리고 제일 또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정말 뜨겁죠. 네. 예, 어제 이제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그 접촉자들을 파악을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조치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일단 그 세 번째 환자의 그 동선을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뭐 가족이나 동행했던 사람,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가 격리 조치를 시작했고요. 뭐 CCTV를 통해서도 또 누가 만났나 다 검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추적 관리라고 하는데 네네. 추적 관리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환자 본인은 현재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렇죠. 격리 치료를 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는 뭐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아직, 이제 문제는 이게 세 번째 환자가 나오고 그분이 한 이틀 정도 그 어떤 그 바깥 활동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네. 약간 이제 공포심이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소간에 좀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임경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예.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돌면서 예. 그만큼 걱정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예. 얘기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루머가 돌고 걱정이 많아질 때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희 같은 예. 이제 매체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 엊그제 이제 청와대 청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인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이제 사흘 만에 답변 요건이었던 이제 20만 명을 채운 거는 당연하고 예. 제가 이제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40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도 지금 보니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요. 이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정보가 공포에 얹어서 좀 확산되는 거, 네. 자칫하면 잘못된 정보들이 퍼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들도 오죽하면은 그렇습니다. 중국인 입금을 금지하자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데. 예. 근데 임경비 작가님, 예. 사실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예. 이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진행자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현실성은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일단 뭐냐면 국제 규범에 맞지를 않는데요. 예.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196개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 보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의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국가 간의 이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의심 환자나 감염자에 대해서는 이제 입국을 거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인 전체가 아니고 의심 환자나 감염자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한 같은 감염 지역에 대해서 감염이 되지 않은 우리 국민이 가는 거를 통제하거나 그렇죠. 이런 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 폐쇄 같은 말하자면 이제 이 중국인들이 완전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굉장히 치밀하고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증거나 사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일단 북한마저도 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때문에 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국경 폐쇄를 한다고 해서 병을 완전히 뭐 막을 수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는 뭐 이렇게 기분은 들 수 있습니다. 기분이군요. 그렇죠. 예, 뭐 아무도 못 들어 중국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한테 병을 퍼뜨리지 못할 거야라는 기분은 들게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하려면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우리 쪽에서 중국에 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들 전부 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청원 내용도 보면 중국인을 막아달라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인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그 다른 외국인들, 뭐 미국인이라든지 뭐 일본인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 그렇죠. 그거는 역시 복인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중국에 여행 갔거나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그냥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방역 체계에 구멍만 뚫리지 자칫하면 추적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 그 세계 보건기구죠.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국경 폐쇄나 여행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성명이 언제 나온 거냐면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때문에 이제 위기 상황이 선포가 됐던 작년 7월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식의 이제 국경 폐쇄나 입국 금지 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고 확정된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청원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게 벌써 4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북한이 그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스 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완전 폐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북한은 일종의 청정 지역으로 유지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청원을 하는 국민들도 우리도 북한처럼 하면 완전히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사실 북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른데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사회고 중국 쪽만 차단을 하면 유입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완전 차단이 안 되고요. 또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북한은 사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방역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어떤 추적 관리를 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감압병실 같은 완벽하게 차단된 병실을 확보를 해가지고 격리 조치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조치도 워낙 오래 받아가지고 일단 말하자면 약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상황이니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일부 이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추적 관리하고 방역 체제 안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북한처럼 우리가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북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한국은 야 저거 자칫하면 그냥 막 막아버리는 나라구나. 북한처럼 하는구나. 야 쟤네 믿을 수 있겠어? 뭐 한국의 의학 시스템이나 뭐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괜한 의심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국제적인 그럼 위신도 추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하면 괜한 망신만 당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처럼 합시다라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워낙 이제 이런 이야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떠도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 뭐 혼란을 키운다. 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뭐 일부 야당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눈살을 찌푸렸던 게 자유한국당의 이제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방역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우한 사람들을 수송할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걱정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만 보면 우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한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전세기로 데려오는 것처럼 자칫하면 읽힐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의 서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한에 살고 있는 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서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수송할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한이 지금 이제 통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세기를 보내주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내일 미국 그 교민들을 실어오기 위한 전세기가 출발하기로 돼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런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건데 마치 중국인 감염자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네네.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페이스북 게시글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논란이 되자 뭐 민경욱 의원이 또 뭐 한 말씀 하셨다면서요. 예, 일단 저 페이스북 글을 조금 수정을 하시긴 했습니다. 우한의 교민들을 실어올 전세기 파견 검토 중 이러면서 이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이게 우한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을 우리 국가가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의무를 공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인식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임경빈 작가님 지금 예. 온라인에 뭐 떠드는 얘기들이 참 많이 예,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네. 중국인 환자들까지 다 치료해준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중국하고 조금 멀어진,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중국 몽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돌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두 번째 환자였던가요? 이제 중국인, 중국 국적인 사람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네. 그 사람을 격리 치료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사실은 근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내 법상 그렇습니다. 예, 감염 예방법에 보면 이제 그 전염병에 이 감염된 사람의 경우에는 격리 치료를 받게 하는데 그 경비를 국가에서 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적을 불문합니다. 예. 이거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이 비용은 다 국가가 내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돼 있는 거군요. 예, 2015년에도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메르스 감염됐던 우리 국민이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그 치료비 전액을 중국 정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국에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가지고 치료해주지 않으면 나 돈 없다, 나 지금 집에 가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자칫하면 감염병이 확산되는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커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주의적 조치이자 뭐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렇습니다. 방법이네요. 그게 가장 그렇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오해가 없길 바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좀 정보를 여기서 우리 좀 출발새 아침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고 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 환자 자체도 이제 숫자가 아직은 적은 편이고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큰 교훈을 얻는 바람에 그 덕분에 그 뒤에는 굉장히 그 방역 체계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번에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는 거. 손을 이제 밖에 나갔다 오셨을 때는 반드시 손을 한 2분 이상을 깨끗하게 꼼꼼하게만 씻어도 이 병을 예방하고 이 감염자랑 접촉한 것도 떨쳐낼 수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기침이나 고열 같은 게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무조건 가봐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직접 가시기보다는 이제 신고를 미리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헬마우스 우리 임경민 작가께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또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